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2월 1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새로운 정언이 오늘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로 김현태 707 특임단 단장이 오늘 오후 2시 반에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바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오늘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를 오후 2시 반에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 단장에게 출석을 통보를 했다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최근의 국회 대정부 질문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현태 단장이 했던 폭로들을 대신 다 전달을 한 바 있죠. 핵심은 김현태 707 단장의 직속 상관인 곽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유당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성일종 의원에게 다 전달을 했고 군 검찰에도 그 내용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것을 성일종 의원이 국회에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동의를 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만약에 김현태 단장이 출석을 하게 되면은 직접 김현태 단장의 입으로 당시 어떤 회유가 있었는지가 드러나면은 상당한 파문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은 오후 2시 반에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를 여는데 원래 국방위 회의가 오늘 계획되어 있지 않았는데 국방위원장 직권으로 현안 질의를 위해서 김현태 단장에게 출석이 지금 통보된 상태입니다. 김현태 단장 발언은 그동안 성일종 의원을 통해 알려졌는데 출석에 응할 경우에 곽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 회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언이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오늘 나와서 정언을 하게 되면은 내일 평의가 있죠. 내일 그 변론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하는 헌재 변론이 있습니다. 9차 변론이 있고 내일은 정인 출석은 하지 않지만 목요일 날 10차 변론에는 또 정인들도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양쪽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쪽과 또 정청래 쪽 국회 소추위원단 간의 어떤 진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중요한 진술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곽종건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유를 당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이 드러나면은 헌재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국회의원 끌어내라 본회의장에서 그 곽종건 이야기를 했고 하나는 싹 다 잡아들여라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야기를 했는데 홍장원의 진술은 메모의 신뢰성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홍장원이 출석을 하는데 거기서 이게 다 깨질 수가 있고 그리고 곽종건 같은 경우는 지금 김현태 단장이 직속 예하부대 부대장이었던 김현태 단장이 회유를 정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유를 당했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탄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두 가지 큰 축이 무너지는데 그 중에 한 축,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 과정에서 회유를 당해서 그런 진술을 했다는 이 정언이 오늘 또 나올지 아니면은 혹시라도 오늘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헌재에서라도 다시 불러야 됩니다. 이 정도 중요한 김현태의 정언이 새로 나왔다면 헌재에서라도 불러서 그 진술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는 그 지경까지 그 상황까지 지금 가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지난 12일이죠. 성일종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그러니까 그날 707 특임 단장 김현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했다. 공식 면담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 부른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오늘도 그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면담을 했는데 김현태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해유 정향, 특히 이 곽종건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회유 정황을 소개를 했는데 12월 5일 전후해서 김병주 의원이 각종건에게 전화를 해서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특전사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이병소로 나오라고 얘기한다. 과거의 상관이었죠. 김병주가 각종건의 상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옛 부하에게 지시하듯이 내일 내가 항의 방문 형식으로 특전사가 왜 국회에 들어갔는지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까는 이병수에 나와 있어라. 이렇게 거의 지시하듯이 얘기를 하고 그 상황에서 김병주가 이제 유튜브에 출연을 하죠. 김병주 유튜브에 각종건이 출연을 하는데 김병주가 질문도 미리 다 불러주면서 답변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12월 6일 유튜브에 출연해서 각종건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 자, 이렇게 김현태 단장이 성일종 의원에게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종건은 당시 김병주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자, 이렇게 폭로를 했죠. 처음에는 인원 빼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김병주가 그 유튜브에서 국회의원 끌어내로 바꿨고 그다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진술을 했고 또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곽중건이 오전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 문을 부수고 처음 그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 직전에 박범계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회유 정황이 있는데 그 부분도 김현태 단장이 성일종 의원에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해 12월 10일에 국방위 출석을 위해서 국회로 온 각종건을 당시 이상협 민주당 전문위원이 먼저 만나서 회유를 시작을 했고 이후에 박범계, 부성찬 의원이 각종건을 1시간 30여 분 동안 회유를 했다. 그리고 박범계가 각종건에게 답을 다 연습시켰다. 국방위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것을 다 연습을 시켰다. 그리고 박범계가 받아 적은 후에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또 답변을 하도록 강요를 한다. 그리고 각종건에게 답변 연습을 시키며 리허설을 진행을 했다. 자, 이런 부분까지 다 성일종 의원을 통해서 그 김현태 단장이 자기가 지켜본 모습을 폭로를 했죠. 자, 그럼 오늘 나오면 더 구체적인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이 김모 변호사를 불러서 변호사 조력 등 민주당에서 각종건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를 하고 박범계는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는 그 과정까지도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나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것이다. 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회유했는지 적나라하게 나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일종 의원이 그래 면책 특권에서 나오겠다 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다시 이 김현태 단장의 이야기를 폭로를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지난해 12월 10일에 국방위 정회 시간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각종건에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지금 말해야 한다. 이렇게 거의 급박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챙겨주겠다. 변호사를 지원하겠다. 특히 변호사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지원을 해주겠다. 삼성전자 부회장 전속 변호인을 소개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 것이죠. 각종건과 김현태에게도 하는 겁니다. 김현태 단장은 당시 박범계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각종건에게 반복 주입을 시킵니다. 반복 주입을 시키는 모습을 옆에서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범계가 각종건에게 아니 아까 연습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잖아요. 아까 한 대로 하세요. 아까 우리가 시킨 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 학습을 시키는 그 모습까지도 다
폭로를 했습니다. 자신이 적은 메모를 기준으로 알려줬다. 박범계가 메모를 적어서 그 기준으로 알려줬다. 그렇게 하니까 그 모습을 본 김현태 단장은 사령관이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길들여졌다는 이야기죠. 각종건이. 자, 그런 말까지 나왔었고, 그래서 박범계는 자신이 적은 메모를 기준으로 각종건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처음에는 김현태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강요를 하는 것이라면은 사령관이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을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또 다른 확실한 어떤 폭로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이 각종건의 진술의 진실성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릴 수도 있는 그 답변이 오늘 국방에서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어제 이번 주말에 민주당에서 그때 계엄군이 국회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단전을 했다. 그러니까 전기를 끊었다. 이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왜곡된 자료를 냈는데, 그때도 그게 7명, 그러니까 전체 707 특수단이 16명이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그때 들어갔죠.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뭐 국회의원들 끌어내려 간 게 아니고 이 정문으로 가서 정문을 이제 개방하려고 갔는데, 그 중에서 7명이 이 새벽 1시 1분에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1시 6분에서 7분 사이에 일반 조명 그리고 비상 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죠. 그래서 지하 1층이 단전이 됐는데 지하 1층 단전은 5분 48초간 지속이 됐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비상 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이 알려지니까 이 단전을 해제하고 707 요원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니고 본관 전체의 전기를 더 일찍 끊었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서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지하까지 김현태 단장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민주당은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한 데 대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다짜고짜 주장을 하는데, 자, 이 문제는 그때 각종건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자기가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그래서 그건 제 생각이었다. 내부 전기를 끊는 건 제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위에 당시 각전 사령관은 이는 끄집어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받았다고 했지만 전기를 끊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라고 어제 민주당이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현태 단장이 오늘 나오면은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냐면은 그 단전은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문 외의 출입구를 봉쇄하는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본회의장 의결 방해와는 상당히 무관하다. 본회의장은 의원 본관 3, 4층 사이에 있죠. 그것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은 허위 사실이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또 단전까지 시도를 했다. 국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김현태 707 단장이 오늘 나오면은 이 문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냐면은 단전을 그때 한 것은 김현태 단장이 그 전에 이야기했죠. 국회 봉쇄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국회 봉쇄 명령은 어떤 국회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한 봉쇄 명령이 아니고 그때 봉쇄의 개념은 외부 세력이 국회를 공격할 때를 대비해서 국회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국회를 일단 이 국회의 경계선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이었다. 그리고 단전도 제한만 했으니까 그런 차원이었다. 그리고 계엄 해제돼서 바로 복원을 했다. 이 부분까지 오늘 국회 국방위에 넣으면은 다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는 그런 오늘 오후 이벤트 일정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출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김현태 단장은 어떤 형식으로든 다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본인의 입장을 육성으로 밝힐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송국권의 혼수루였습니다.